이 돈으로 치킨 먹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치킨집 안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로 쏠렸죠. 10살짜리 손자는 할머니 치맛자락을 꼭 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20년 전 어느 허름한 동네 골목에 작은 치킨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 가득한 가게 안으로 할머니 한 분이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들어섰죠. 할머니는 허리가 굽어 걸음이 느렸고 손자는 연신 두리번거리며 치킨 냄새를 맡았습니다. 할머니, 여기 진짜 치킨 파는 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난생 처음 와보는 치킨집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카운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동전 지갑을 꺼내 안에 든 것을 모두 손바닥 위에 쏟아냈죠. 구겨진 1,000원짜리 서너 장, 500원짜리 몇 개,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들. 할머니는 그 돈을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위에 밀어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 돈으로 치킨 하나 먹을 수 있을까요? 카운터 안에 있던 치킨집 주인이 돈을 힐끗 내려다봤습니다. 그러고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죠. 할머니, 이 돈으로는 치킨 못 드셔요. 아, 그래요? 얼마가 모자라나요? 할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한참 부족하다고요. 요즘 치킨이 얼만 줄 아세요? 주인은 손사래를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 돼서 죽겠는데 이러시면 곤란해요. 나가주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자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부끄럽고 민망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할머니, 우리 그냥 가. 진성이가 할머니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거예요. 할머니는 후들거리는 손으로 동전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가자 할머니가 허리를 숙여 주우려 했죠.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 가게 한쪽 테이블에서 젊은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 즈음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친구들과 치킨에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할머니와 아이를 보더니 망설임 없이 다가왔죠. 할머니, 저기 앉으세요. 제가 치킨 사드릴게요. 할머니가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어떻게. 괜찮아요. 앉으세요. 여자는 웃으며 할머니를 빈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러고는 카운터를 향해 말했죠. 사장님, 여기 치킨 한 마리 더 주세요. 제가 계산할게요. 치킨집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손님. 진짜 사주시게요? 이러시면 자꾸 찾아와서 안 돼요. 괜찮다니까요. 빨리 갖다 주세요. 여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주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주방 쪽을 향했습니다. 여자는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와 아이 앞에 물을 갖다 놓으며 환하게 웃었죠. 천천히 기다리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내가 뭘로 이 은혜를 갚나. 무슨 은혜예요. 그냥 치킨 한 마리인걸요. 여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아이가 여자를 빤히 올려다보고 있었죠. 아줌마, 왜 우리한테 치킨 사줘요? 순수한 눈망울이었습니다. 여자가 피식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죠. 아줌마도 어렸을 때 치킨 먹고 싶은 적 많았거든. 그때 누가 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진짜요? 응. 그리고 오늘 뭔가 좋은 일 있는 날 같잖아.
혹시 생일이야? 여자의 물음에 진성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내 생일이에요. 역시 생일 축하해. 여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죠. 미안하다, 진성아. 할머니가 생일인데 이것밖에 못 해줘서. 할머니, 울지 마. 나 치킨 먹을 수 있잖아. 이게 어딘데? 아이가 해맑게 웃었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진성이는 눈을 반짝이며 치킨을 한 조각 집어들었죠. 한 입 베어 물자 고소한 기름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이가 감탄하며 개눈 감추듯 치킨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손자가 먹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게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죠. 여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한참을 맛있게 먹고 난 진성이가 배를 두드리며 말했죠. 할머니, 나 배불러. 이제 진짜 배불러. 그래, 많이 먹었구나. 잘했어. 할머니가 손자의 입가에 묻은 기름을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치킨을 사준 여자에게 다가갔죠.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손주 생일에 맛있는 걸 먹였어요. 할머니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여자가 황급히 할머니를 부축했죠. 아이고,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별거 아닌걸요. 아가씨 이름이 뭐예요? 이 은혜는 꼭 갚을게요. 은혜는 무슨? 저는 김민주라고 해요. 바로 앞에서 휴대폰 가게 해요. 민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고장 나거나 하면 오세요. 그리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활짝 웃으며 덧붙였죠.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가게로 찾아와요. 제가 또 사줄게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고마워요, 아가씨. 하늘이 아가씨한테 복 내릴 거예요. 할머니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와 아이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 주었죠. 치킨집을 나선 할머니와 진성이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성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물었죠. 할머니, 그 아줌마 진짜 착하다. 그치? 그래,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할머니도 오늘 처음 봤어.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나도 저렇게 할 거야. 배고픈 사람한테 치킨 사주는 거. 진성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죠.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 사실을 아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진성이가 할머니와 살게 된 건 6살 때였습니다. 진성이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다투고 고함을 질러댔죠. 결국 진성이가 6살 되던 해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엄마는 새 출발을 한다며 멀리 떠나버렸고 아빠는 진성이를 할머니에게 맡겼습니다. 엄마, 잠깐만 맡아줘. 내가 자리 잡으면 금방 데리러 올게. 아빠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죠. 하지만 아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이 원망스러웠지만 손자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죠. 진성아, 아빠 바쁜가 봐. 조금만 기다리자. 어린 진성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 흘렀습니다. 진성이는 어느새 10살이 되었죠. 할머니와 진성이는
작은 집에서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원래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와 반찬 만드는 일을 했는데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그 일도 그만둬야 했거든요. 그 후로 할머니는 집 앞 텃밭에서 키운 나물과 채소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다듬고 작은 수레에 싣고 시장까지 걸어갔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팔아봐야 손에 쥐는 돈은 몇 푼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손자 밥 굶기지 않고 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할머니, 나도 같이 갈래. 나도 도와줄 수 있어. 진성이가 가끔 이렇게 말하면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공부해야지.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진성이는 할머니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꼬박꼬박하고 집안일도 틈틈이 거들었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기특하면서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린 것이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안쓰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있어서 할머니가 검진을 받으러 갔죠. 할머니는 별 생각 없이 갔다 왔는데 며칠 후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불안한 마음으로 큰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죠. 의사가 할머니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간에 종양이 발견됐는데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몇 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손자를 두고 가야 한다는 게 그게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진성이 아빠는 연락도 안 되고 엄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죽으면 이 어린 것은 어디로 가나.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성이 자는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할머니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곧 진성이 생일이었어요. 10번째 맞는 생일. 할머니는 손자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케이크도 선물도 외식도 형편이 안 돼서 늘 미역국에 밥 한 공기가 전부였죠. 이번엔 뭔가 해주고 싶다. 할머니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성이가 뭘 좋아하는지 떠올려 봤어요. 그러다 문득 기억났습니다. 얼마 전 진성이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말이요. 할머니, 치킨 진짜 맛있겠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아이는 텔레비전 속 치킨 광고를 보며 눈을 반짝였었죠. 할머니는 그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치킨 한 마리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 치킨이다. 생일에 치킨 한번 사주자.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더 열심히 나무를 팔았어요. 허리가 아파도 참고 다리가 저려도 버텼죠. 푼푼히 모은 돈을 작은 동전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드디어 진성이 생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동전 지갑을 열어 돈을 세어봤죠. 1,000원짜리 몇 장에 동전 몇 개. 치킨 한 마리 값이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보자. 안 되면 반말이라도.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가? 진성아, 오늘 특별한 데 가는 거야. 어디? 가면 알아. 할머니는 씩씩하게 걸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불안했죠. 이 돈으로 정말 치킨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동네 작은 치킨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자에게 마지막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요.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치킨집에서 만난 한 사람이 손자의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요. 치킨집에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성이는 배가 불러서인지 금세 잠이 들었죠. 할머니는 손자 옆에 누워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치킨 기름이 묻은 입술, 평화로운 잠든 얼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손자가 치킨 먹으며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날이 며칠이나 더 있을까? 할머니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새벽에 일어나 나물 다듬는 게 일도 아니었는데 요즘은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도 할머니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루라도 더,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손자 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산도, 집도, 저금도 남길 수 있는 거라곤 푼푼이 모은 몇 푼의 돈뿐이었죠. 할머니는 치킨집에서 받아온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김민주 민주 휴대폰. 그날 치킨을 사준 그 젊은 여자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 사람. 세상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할머니는 명함을 소중히 접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진성이를 불렀어요. 진성아, 이리 와봐. 왜 할머니? 진성이가 다가오자 할머니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성이는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진성아, 그날 치킨 사준 아줌마 기억나지? 응, 김민주 아줌마. 기억나? 이거 그 아줌마 명함이야. 할머니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진성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왜? 이게 왜 중요해? 진성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의 손을 꼭 쥐며 말했죠. 진성아, 사람은 받은 은혜를 꼭 갚아야 해. 은혜? 그래. 그 아줌마가 우리한테 치킨 사준 거, 그게 은혜야.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너 나중에 크면 꼭 성공해야 해. 알겠지? 응, 할머니. 나 열심히 할게. 그리고 성공하면 꼭 그 아줌마 찾아가서 인사드려. 진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진지한 표정만은 알 수 있었죠. 할머니 약속해. 꼭 찾아갈게. 그래, 우리 진성이. 착하다.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한참을 안고 있다가 할머니가 작게 속삭였죠. 그리고 진성아, 할머니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할머니 왜 그래? 무슨 소리야? 진성이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더 꼭 안아줄 뿐이었죠. 며칠 후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날 할머니는 유난히 열심히 나무를 팔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조금이라도 더 팔려고 애썼죠. 해가 질 무렵 할머니는 번 돈을 세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1,000원짜리 몇 장, 그리고 동전. 모두 합쳐봐야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할머니에겐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편지를 썼습니다. 진성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조용히 펜을 들었죠.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김민주 아가씨께. 할머니는 그날 치킨집에서 있었던 일부터 적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받은 친절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손자 생일에 치킨을 먹일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이 돈이 그동안 남을 팔아모은 전부라며 치킨값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었죠. 덕분에 손주 생일을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고 꼬깃꼬깃한 돈도 함께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우체국에 가서 등기우편을 보냈습니다. 명함에 적힌 가게 주소로요. 우체국을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할 일을 다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할머니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현기증이 나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죠. 할머니는 골목 한편에 쓰러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지만 할머니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손자 걱정을 끝까지 하면서요. 한편 며칠 뒤 민주의 휴대폰 가게에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하며 봉투를 열었죠. 낯선 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동전 몇 개. 민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주 아가씨께. 읽어 내려가던 민주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날 아가씨 덕분에 손주 생일에 처음으로 치킨을 먹였습니다. 이 돈은 그동안 남을 팔아모은 거예요. 치킨값으로 받아주세요. 덕분에 손주 생일을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었다고요.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민주는 급히 봉투에 적힌 발신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를 걸었죠. 신호가 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주의 가슴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 할머니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민주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편지 속 할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렸거든요. 마지막으로 챙겨줄 수 있었다는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결국 민주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발신지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한참을 걸어 들어갔어요.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골목 안쪽,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였습니다. 민주는 주소를 확인하며 골목을 헤맸죠. 드디어 찾은 집은 작은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었죠. 민주가 고개를 갸웃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옆집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 찾아요? 아, 저 여기 사시는 할머니 뵈러 왔는데요. 손자분이랑 같이 사시는. 민주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주머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이고 몰랐구나. 그 할머니 돌아가셨어. 민주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돌아가셨다고요? 언제요? 며칠 전이야. 골목에서 쓰러지셨는데 병원에서 못 일어나셨어. 민주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했구나. 할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구나. 민주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그럼 손자는요? 그 어린 남자아이요. 진성이? 그 애는 고아원으로 갔어. 갈 데가 없어서. 아빠나 엄마는요? 아빠는 연락이 안 되고 엄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 수소문해서 고아원에 보냈지. 민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살배기 아이가
할머니마저 잃고 고아원에 갔다니. 그날 치킨 먹으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죠. 혹시 어느 고아원인지 아세요? 글쎄, 그건 나도 몰라. 이장님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을지도.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빈집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돈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가 남을 팔아모은 돈. 고작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이게 할머니의 전부였던 거예요. 민주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발걸음을 돌렸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진성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할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민주는 고아원을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고아원인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찾는다 해도 남남인 자신이 뭘 해줄 수 있을지 막막했죠. 민주도 형편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6살 딸에 갓 결혼한 처지라 당장 자기 가족 건사하기도 빠듯했습니다. 민주는 그 꼬깃꼬깃한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돌려줘야지. 그렇게 마음먹었죠. 한편 진성이는 낯선 곳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고아원은 도시 외곽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아이들이 수십 명 함께 살았지만 진성이는 그 어느 곳에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할머니 생각에 베개를 적셨죠. 할머니, 보고 싶어? 진성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세상은 너무 차갑고 외로웠어요. 아빠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아원 선생님이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기는 늘 꺼져 있었죠. 진성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자기를 버린 거였구나. 다시는 안 올 거였구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진성이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문득 호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낡은 명함이었어요. 김민주 민주 휴대폰. 할머니가 꼭 간직하라고 했던 그 명함이었죠. 진성이는 명함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너 나중에 크면 꼭 성공해야 해. 성공하면 꼭 그 아줌마 찾아가서 인사드려. 진성이는 명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할머니, 나 약속 지킬게. 꼭 성공해서 그 아줌마 찾아갈게. 그날부터 진성이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진성이는 책을 읽었어요. 고아원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을 닳도록 읽었죠. 수업 시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진성이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진성이, 요즘 공부 열심히 하네? 네, 저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 뭐가 되고 싶은데? 진성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진성이는 매일 밤 명함을 꺼내보며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지켜보고 있지? 나 열심히 하고 있어. 꼭 약속 지킬게. 명함은 점점 낡아갔지만 진성이의 마음속 다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 작은 명함 한 장이 10살 소년의 유일한 희망이었죠.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진성이에게도 민주에게도 어김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죠. 먼저 진성이의 이야기입니다. 고아원에서 보낸 시절, 진성이는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힘들다고 포기할 때 진성이는 이를 악물었죠.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성공해서 그 아줌마 찾아가겠다는 약속. 그게 진성이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진성이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선이 진성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진성이를 불렀어요. 진성아, 너 대학 어디 갈 거냐?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어요. 컴퓨터? 왜? 진성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컴퓨터는 배경을 안 봐요. 실력만 있으면 되니까요. 선생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진성이는 원하던 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진성이는 쉬지 않았어요.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었죠. 주말에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창업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뜻이 맞는 친구들을 만났고 함께 작은 앱을 개발했죠. 졸업 후 진성이는 그 친구들과 작은 IT 회사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보잘것 없었어요. 원룸 사무실에 컴퓨터 세대가 전부였죠. 하지만 진성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일하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또 안 되면 또 다시 했어요.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개발한 앱이 대박을 쳤습니다. 투자가 들어왔고 직원이 늘었고 회사가 커졌죠. 30살이 된 지금 진성이는 직원 10명 규모의 IT 회사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재벌은 아니었지만 자수성가한 젊은 사업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진성이는 성공한 뒤에도 그 명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에 늘 넣어두었어요. 이제는 너무 낡아서 글씨도 희미했지만 진성이에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죠. 할머니, 드디어 약속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성이는 명함을 꺼내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편 민주의 20년은 어땠을까요? 민주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휴대폰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첫째 딸 서연이는 어느새 26살 어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19살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이었어요. 자기 집 한 칸 없이 전세를 전전했고 로또라도 맞아야 형편이 나아질 그런 처지였죠. 그래도 민주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화목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의 성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가게에 어려운 손님이 오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어요. 휴대폰 수리비가 없다는 어르신에게 공짜로 고쳐드리기도 하고 요금제 상담 온 학생에게 가장 저렴한 걸 찾아주기도 했죠. 남편이 가끔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러다 가게 망해. 장사가 봉사야? 에이, 괜찮아. 우리도 언젠간 도움받을 날이 있을지 모르잖아. 민주는 늘 그렇게 웃어넘겼죠. 첫째 딸 서연이는 엄마를 꼭 닮았습니다. 당돌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인데 마음은 따뜻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다가 작은 IT 회사에 취직했죠. 엄마, 나 취직했어. IT 회사 마케팅팀이야. 정말? 우리 딸 잘했다. 민주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이가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대표가 누군지는 관심 없었어요. 딸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민주는 여전히 그 꼬깃꼬깃한 돈을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꺼내 쓰지 않았어요. 가끔 그 돈을 꺼내보며 할머니와 아이를 생각했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민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찾을 방법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민주는 몰랐습니다. 딸이 다니는 그 회사 대표가
바로 그 아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아이가 20년 만에 자신을 찾아오려 하고 있다는 것도요. 운명은 이렇게 두 사람을 다시 엮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목적지에 도착한 지 벌써 10분째였죠. 손에는 낡아 빠진 명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민주 민주 휴대폰. 20년 전 할머니가 건네준 그 명함이었어요. 글씨는 희미해졌지만 주소는 아직 읽을 수 있었죠. 진성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간판이 보였어요. 민주 휴대폰. 진성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다니. 진성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저 그때 그 아이예요라고 말하면 될까? 아니, 그건 너무 뜬금없을 것 같았어요. 그 아줌마가 자신을 기억이나 할까? 20년 전 치킨집에서 딱 한 번 본 게 전부인데. 진성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가보자. 일단 어떤 분인지 보고 다음에 제대로 인사드리자. 진성은 일부러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회사 대표 명함도 두고 고급 시계도 풀었죠. 그냥 평범한 30대 남자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진성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죠. 드디어 가게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작은 가게 안에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였죠. 진성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저분이다. 20년 전 치킨집에서 할머니에게 치킨을 사주셨던 그분. 얼굴은 세월 따라 달라졌지만 분위기가 똑같았어요.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을 밀었습니다. 딩동.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민주가 고개를 들었죠. 어서 오세요. 민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그 미소 그대로였어요. 진성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휴대폰 좀 보러 왔는데요. 진성이 어색하게 말했죠. 네, 천천히 보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냥 둘러보려고요. 진성은 진열된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슬쩍 민주를 살폈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왔어요. 혹시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카메라 좋은 거? 아니면 배터리 오래 가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몇 개 추천해 드릴까요? 민주는 친절하게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성은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민주를 바라봤죠. 가까이서 보니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머리카락에 흰 것도 섞여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진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그날 치킨을 사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할머니는 창피함에 더 힘드셨을 테고 나는 생일에 치킨도 못 먹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희망도 없었을 거야. 진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민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 네.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진성이 황급히 눈을 비볐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천천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주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성은 한참을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진열대, 오래된 의자, 벽에 붙은 요금제 안내문.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껏 가꾼 흔적이 보였죠.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민주 휴대폰입니다. 아, 어르신. 네, 그거요? 내일 오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수리비요? 어르신 그냥 오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끄는 민주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남아 있었죠. 진성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분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구나.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남을 챙기는 분. 진성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다시 와서 제대로 인사드리자. 저 오늘은 그냥 갈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네, 언제든 오세요. 민주가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진성은 가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민주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20년 전 치킨집에서 할머니와 자신을 배웅하던 그때처럼요. 진성은 손을 살짝 들어 인사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진성은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찾았어요. 그 아줌마 찾았어요. 20년이나 걸렸지만 드디어 찾았어요. 진성은 눈물을 훔치며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고 제대로 인사드리자. 그리고 은혜를 꼭 갚아드리자. 그런데 진성은 몰랐습니다. 민주에게 지금 힘든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진성은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며칠 후 진성은 다시 민주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수수한 차림이었어요. 낡은 청바지에 평범한 티셔츠. 손에는 일부러 가져온 오래된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진성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돈 없고 어려운 사람처럼 보여도 그때처럼 친절할까? 20년 전 치킨집에서 할머니에게 그랬던 것처럼. 딩동.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번에 오셨던 분이네요? 민주가 진성을 알아봤어요. 네, 저번에 왔다가 그냥 갔는데요. 오늘은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진성은 들고 온 낡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고장이 났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민주가 휴대폰을 받아 이리저리 살폈어요. 액정에 금이 가 있고 뒷면도 까진 상태였죠. 많이 오래됐네요. 어디 한번 볼게요. 민주는 휴대폰을 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요. 부품 갈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들까요? 진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부러 돈 걱정하는 사람처럼 말했죠. 글쎄요, 부품비랑 공임 합치면. 민주가 계산하려는 순간 진성이 말을 잘랐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형편이 좀 안 좋아서요. 비싸면 그냥 쓰던 대로 써야 할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민주는 진성을 한번 바라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부품도 중고로 구하면 싸게 되니까. 정말요? 그래도 되나요? 되죠. 이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성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역시 변함없는 분이구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 진성은 가게 한쪽에 앉아 민주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주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저번에 왔을 때는 밝게 웃었는데 오늘은 자꾸 한숨을 쉬었죠. 이마에 주름도 깊어 보였습니다. 그때 가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잠시 상대방 말을 듣던 민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를 끄는 민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크게 한숨을 내쉬었죠. 진성은 못 본 척했지만 다 들었습니다. 뭔가 돈 문제인 것 같았어요. 독촉 전화처럼 들렸거든요.
잠시 후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주의 개인 휴대폰이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아니, 지금은 좀.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주가 눈을 질끈 감았어요. 진성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민주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죠. 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게 보였습니다. 그냥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신경 쓰지 마세요. 민주는 다시 휴대폰 수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진성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진열대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손님도 없었죠. 요즘 휴대폰 가게들이 많이 힘들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다 됐어요. 민주가 휴대폰을 건네줬습니다. 켜보세요. 잘 되죠? 진성이 휴대폰을 켜보니 정말 잘 작동했어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네. 공짜요? 부품도 남는 것 썼고 금방 했는걸요. 다음에 새 폰 사실 때 여기 오시면 돼요. 민주가 웃었습니다. 힘든 상황인 게 분명한데도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안 받다니. 진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조심히 가세요. 진성은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리문 너머로 민주가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보였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진성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돈 문제라면 내가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갑자기 나서면 이상하겠죠. 정체도 안 밝힌 상태에서 돈을 준다고 하면 의심부터 받을 테니까요. 진성은 차에 올라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다. 그래야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진성은 회사로 돌아가 민주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진성은 내일 회사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진성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20년 전 할머니에게 베풀어준 그 따뜻한 마음.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남을 챙기는 그 성품. 이런 분이 힘들어하는 걸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은혜 꼭 갚을게요. 그분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민주의 사정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몇 년 전 오랜 지인이 민주를 찾아왔어요. 같이 장사하던 선배였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했죠. 민주야, 나 이번만 도와줘. 석 달이면 갚을 수 있어.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반대했고 보증 서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줬던 사람이었죠. 언니, 진짜 석 달이면 돼? 응, 약속할게. 절대 폐 안 끼쳐. 결국 민주는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돈은 갚아지지 않았어요. 그 선배는 연락이 두절됐고 빚은 고스란히 민주에게 넘어왔죠. 처음엔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붙고 또 붙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버렸죠. 민주는 남편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어떻게든 해보려 했어요. 가게 수입으로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이자도 못 따라가는 형편이었죠. 그러다 결국 남편이 알게 됐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왜 이런 독촉장이 오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민주는 울면서 사정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화가 났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둘이 함께 갚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점점 거세게 독촉했어요. 급기야 가게를 넘기라는 얘기까지 나왔죠. 김민주 씨, 이번 달까지 정리 안 되면 가게 넘겨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발이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들였어요. 더는 안 됩니다. 민주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지켜온 가게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차린 가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게. 그 가게를 잃게 생겼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가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었죠. 저기요, 휴대폰이 안 켜지는데. 할아버지는 낡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민주는 힘겹게 웃으며 일어났어요. 어디 보여주세요, 어르신. 휴대폰을 살펴보니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상태였습니다. 배터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들어? 부품값이랑 공임 합치면. 민주가 금액을 말하려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잘랐어요. 아이고, 그 돈이 없어. 나 연금으로 사는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거 아들 전화번호 들어있는 건데 이거 안 되면 연락할 데가 없어. 민주는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자신도 당장 내일이 막막한 처지였어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뭐? 공짜로? 네, 어르신 같은 분한테 돈 받으면 제가 사람이 아니죠.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창밖에서 누군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성이었습니다. 진성은 가게 맞은편 카페에 앉아 민주를 관찰하고 있었죠. 뭔가 도울 방법을 찾으려고 며칠째 지켜보는 중이었어요. 민주가 할아버지에게 공짜로 수리해주는 걸 봤습니다. 독촉 전화에 시달리면서도 어려운 손님은 그냥 못 보내는 거였죠. 진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런 분이 왜 저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세상이 너무 불공평했어요. 할아버지가 가게를 나서며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 어르신, 건강하세요. 민주가 손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떠난 뒤 민주는 다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였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는 못 참겠다. 저분을 도와야 해.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하면 받으실 리가 없어.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실 거야. 진성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진성은 다시 가게를 바라봤어요.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할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저분 도와드릴게요. 받은 은혜 반드시 갚을게요. 진성은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진성은 또다시 민주의 가게 근처에 와 있었습니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며 가게를 바라봤죠.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답이 안 나왔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하면 절대 안 받으실 분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젊은 여자 한 명이 나타났어요. 26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의 여자였죠. 여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진성은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손님인가 싶었는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죠. 여자가 민주를 꼭 안아주고 있었어요. 민주도 여자의 등을 토닥이며 뭔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딸인가?
진성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가 결혼해서 아이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20년 전에도 이미 결혼한 상태였으니까. 진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냥 지나가는 척하면서 안을 슬쩍 봤죠. 민주와 젊은 여자가 마주 앉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여자가 민주의 손을 꼭 잡고 뭐라고 말하는 게 보였죠. 진성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괜히 들여다보면 이상하니까요. 골목을 돌아 다시 카페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는 손을 흔들며 민주에게 인사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 찾아볼게. 엄마. 진성의 귀에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역시 딸이었구나. 여자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진성은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저 뒷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성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진성은 출근해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월간 마케팅 보고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각 팀 담당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진성은 자리에 앉으며 참석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서 시선이 멈췄어요. 마케팅팀 쪽에 앉은 젊은 여직원. 어제 저녁 민주가게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진성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설마.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진성은 겉으로는 보고를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 사람이 민주 사장님 딸이라고? 우리 회사 직원이? 회의 중간에 그 여직원이 발표를 했습니다. 마케팅팀 박서연입니다. 이번 달 SNS 캠페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서연. 진성은 그 이름을 가슴에 새겼어요. 발표하는 모습을 보니 확실했습니다. 어제 가게에서 민주를 안아주던 그 여자.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던 그 딸.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진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연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잠깐만요. 서연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대표가 직접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네, 대표님. 무슨 일이신가요? 발표 잘 들었어요. 이번 캠페인 성과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서연이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진성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일하기 어때요? 힘든 건 없고요? 아, 네. 괜찮습니다. 팀 분위기도 좋고요.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성은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표정이 좀 어두워 보여서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어요? 서연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표님한테 집안 사정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애써 웃었어요. 진성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회사 식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진성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민주 사장님 딸이라니. 세상이 참 좁구나. 아니, 이건 운명인 걸까? 진성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을 통해 민주의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꼼수를 쓰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았죠. 그냥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릴까? 저 그때 그 아이예요.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성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자. 직접 찾아가서 정체를 밝히자.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다.
진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다녔던 그 명함. 할머니, 이제 약속 지킬 때가 된 것 같아요. 진성은 명함을 가슴에 품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모든 걸 말씀드리자. 20년 만에 진심을 전하자. 그리고 은혜를 갚자. 다음 날 오후 진성은 가게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정장 차림이었어요. 떨리는 손에는 낡은 명함 하나가 들려 있었죠.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어요. 진성은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밀었습니다. 딩동. 민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 민주가 진성을 알아봤습니다. 몇 번이나 가게에 왔던 그 손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옷차림도 분위기도 표정도. 또 오셨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사장님, 오늘은 휴대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진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요? 진성은 대답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작은 진열대, 낡은 의자, 벽에 붙은 요금표. 20년 가까이 이 자리를 지켜온 흔적들이었죠. 사장님, 진성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20년 전 일 기억하세요? 민주의 표정이 멈췄어요. 20년 전이라니 갑자기 무슨 소린가 싶었죠. 20년 전요? 그게 무슨 치킨집에서요. 진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랑 어린 손자한테 치킨 사주신 적 있으시죠? 순간 민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손자가 접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진성을 바라봤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 그때 그 아이예요. 진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20년 전 생일날 할머니 손잡고 치킨집 갔던 10살짜리요. 민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 아이가, 네가 그 아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성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어요. 너무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고 글씨도 희미했죠. 김민주 민주 휴대폰. 민주가 그 명함을 보자마자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이거 내 명함.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진성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 명함 꼭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이분 찾아가서 인사드리라고요.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어요. 치킨집에서 처음 본 그 할머니와 아이.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내밀던 할머니. 치킨 냄새에 눈을 반짝이던 그 작은 아이. 할머니가 그랬구나. 나 그때 니네 집 찾아갔었어. 민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편지 보고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바로 갔었어. 정말요? 근데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너는 고아원 갔다더라. 민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어. 아빠도 연락 안 되고 엄마도 없다고. 그 어린 게 혼자 고아원에 갔다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 해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민주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찾고 싶었어. 어디 있는지 잘 지내는지. 근데 이름도 모르고 어느 고아원인지도 모르고. 진성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치킨 한 번 사준 인연으로 20년 동안 기억해주신 분이 있었구나. 사장님 감사합니다. 진성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민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치킨 한 마리 산 게 다잖아. 아니에요. 진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치킨 한 마리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민주가 고개를 들어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밤 울었어요. 진성이 천천히 말을 이었죠. 할머니 보고 싶고 무섭고 외롭고 아빠는 안 오고 아무도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명함 꺼내봤어요. 진성이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성공하면 이분 찾아가라고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저를 버티게 해줬어요. 민주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공부하고 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학 가고 회사 차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 이 명함 덕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데? 민주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IT 회사 대표예요. 작은 회사지만 제 힘으로 일궜어요. 민주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사 대표? 네가? 네. 진성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사장님 딸이 제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제 회의에서 알았어요. 뭐? 서연이가? 네. 마케팅팀에서 일해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요. 민주는 멍하니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거였죠. 진성이 민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주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일어나. 아니요, 이렇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진성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전 치킨 한 마리,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진성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 손주 생일에 치킨 먹이는 거였어요. 사장님이 그 소원 이뤄주셨어요. 민주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진성을 끌어안았어요. 바보야, 그게 뭐라고. 치킨 한 마리가 뭐라고. 저한테는 전부였어요. 진성이 민주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0살 어른이 아이처럼 울었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아무도 없이 버텨야 했던 시간들, 명함 하나 붙잡고 견뎌낸 20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도 함께 울었어요. 잘 컸다. 정말 잘 컸어. 민주가 진성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작은 가게 안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20년의 세월을 넘어 드디어 만난 두 사람. 치킨 한 마리로 이어진 인연이 기적처럼 다시 만난 거였죠.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진성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민주가 진성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많이 컸다. 그 작던 애가 이렇게. 사장님은 그대로세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진성이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무슨 소리야? 은혜는 무슨 은혜? 아니요, 진심이에요. 진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힘든 거 알아요. 가게 상황도 빚 문제도요. 민주가 움찔했어요. 그걸 어떻게 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성이 민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민주는 그 손을 바라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전 그 작고 여린 손이 이제는 크고 든든한 손이 되어 자신을 잡아주고 있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왜요? 네가 왜 내 빚을 갚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민주가 손을 뿌리쳤어요. 치킨 한 마리 산 거랑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 저한테는 같아요. 진성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치킨 한 마리가 제 인생을 바꿨으니까요. 그래도 안 돼. 민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살았어. 이 나이 먹고 젊은 사람한테 도움받을 수 없어. 진성은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이분이 그냥 받으실 리가 없었죠. 사장님, 그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진성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저 도움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안? 네. 사장님,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민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내가? 네 회사에서? 네.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회사의 마케팅 홍보실장 자리가 비어 있어요. 사장님이 해주셨으면 해요. 민주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내가 무슨 마케팅을 알아. IT도 모르고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사장님은 20년 동안 장사하셨잖아요. 진성이 말했습니다. 손님 마음 읽는 법, 물건 파는 법, 사람 대하는 법. 그게 다 마케팅이에요. 그건 저희 회사에 기술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사장님처럼 사람 마음을 아는 분은 없어요. 진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짜 필요해서 모시는 거예요. 동정이 아니에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진성의 눈빛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도 민주가 망설였어요. 나 같은 늙은이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사장님, 50살이 늙은이에요? 진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50살이면 한창이에요. 경험도 풍부하고 판단력도 좋고. 민주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빚은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너한테 짐 되기 싫어. 사장님. 진성이 민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사장님한테 은혜 갚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진성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그 마음으로 20년을 살았어요. 공부할 때도 창업할 때도 힘들 때도 언젠가 꼭 찾아가서 은혜 갚아야지 그 생각으로 버텼어요. 민주는 말없이 진성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안 받아주시면 저는 평생 이 마음 갚을 데가 없어요. 진성이 말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저를 위해서요. 민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가 20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치킨 한 마리 사준 게 전부인데 평생을 기억하고 찾아왔구나. 사장님,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진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빚 갚는 거예요. 제가 사장님한테 진 빚을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게 뭐가 있어. 민주가 울먹였어요. 있어요. 많아요.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이요. 제 꿈이요. 제 희망이요. 다 사장님한테 빚진 거예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렀죠. 사장님, 제가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진성이 물었어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세상에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성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민주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치킨 사주신 게 그냥 치킨이 아니었어요. 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을 믿을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사람을 믿을 수 있게 해준 거였고요. 민주는 펑펑 울었습니다. 이 아이 마음을 몰랐어요. 그냥 치킨 한 마리였는데 이 아이한테는 그게 전부였구나. 사장님, 제발이요. 진성이 민주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희 은혜 갚고 싶어요. 평생 갚고 싶었어요. 민주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진성을 바라봤어요. 정말
동정이 아닌 거지? 네, 진심이에요. 내가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사장님 경험이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해요. 진성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자존심도 있고 민폐 끼치기 싫은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진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자신을 기억하고 찾아온 그 마음을요. 알았어. 민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요? 월급은 제대로 받을 거야. 그리고 일도 제대로 할 거야. 민주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놀고 먹으려고 가는 거 아니야. 알겠지? 진성이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능력이면 월급이 아까울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민주가 진성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하지 마. 이제 그냥 편하게 불러. 그럼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해. 민주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이모라고 불러. 남남 아니잖아, 우리. 진성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어요. 이모라니. 가족 같은 호칭이었죠. 네, 이모. 진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민주가 진성을 다시 끌어안았어요. 아이고, 이 바보야. 고맙긴 내가 고맙지.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을 넘어 드디어 다시 이어진 인연. 치킨 한 마리로 시작된 운명이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거였죠. 한참 후 민주가 몸을 떼며 말했어요. 근데 진성아. 네. 서연이가 네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지? 아, 네. 그 애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지? 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이요. 오늘 이모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잘했어. 민주가 웃었어요. 내가 직접 얘기할게. 그 애 깜짝 놀라겠다. 네, 이모. 진성도 따라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어요. 작은 가게 안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죠. 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 진성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이모 곁에서 은혜 갚으며 살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진성의 회사에서 마케팅 홍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나이도 많고 IT도 모르고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주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20년 장사 경험은 헛되지 않았어요. 손님 마음 읽는 법, 물건의 장점을 설명하는 법,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법. 그게 다 마케팅이었거든요. 무엇보다 민주의 따뜻한 성품이 회사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야근하는 직원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힘들어하는 신입에게 다가가 얘기를 들어주고 직원들 사이에서 민주는 금세 인기인이 됐어요. 다들 실장님 대신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물론 빚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진성이 도와준 덕분에 가게를 지킬 수 있었어요. 가게는 남편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죠. 장사가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빚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서연과 진성이 사귀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민주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너희 둘이 사귄다고? 엄마, 놀라지 마. 서연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 근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둘은 회사에서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대표와 직원 사이였어요. 그런데 민주가 입사하면서 달라졌죠. 진성이 민주에게 이모라고 부르는 걸 서연이 알게 됐고 둘 사이의 사연도 알게 됐어요. 서연은 진성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엄마를 기억하고 찾아온 사람. 치킨 한 마리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알면 알수록 진성은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직원들한테도 다정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느 날 서연이 진성에게 물었습니다. 대표님은 왜 그렇게 남을 잘 도와요? 글쎄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진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어릴 때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 엄마를 닮았구나. 아니, 엄마한테 배운 거구나. 그렇게 둘의 마음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둘은 약혼한 사이가 됐습니다. 오늘은 양가 가족이 모두 모인 날이었어요. 진성의 제안으로 다 같이 저녁을 먹기로 했죠. 식당 안에 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진성, 서연, 민주, 민주의 남편, 그리고 둘째 아들까지. 진성에겐 가족이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대가족이 된 기분이었어요. 자, 다들 잔들어요. 민주가 음료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정말 감개무량하다. 1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그러게요, 여보. 민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성 씨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진성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야말로 이모한테 받은 은혜를 갚은 것뿐이에요. 은혜는 무슨. 민주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치킨 한 마리가 뭐라고 아직도 그 얘기야. 이모, 저한테는 진짜 큰 거였어요. 진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치킨 아니었으면 저 여기 없어요. 분위기가 잠시 숙연해졌어요. 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물었습니다. 오빠, 그 치킨집은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 그 치킨집? 진성이 잠시 생각했어요. 몇 년 전에 그 동네 지나간 적 있는데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진짜요? 응.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얼마 안 가서 망했대.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 주인 참 못됐었지. 할머니랑 어린 손주를 그렇게 쫓아내다니. 그러게요. 진성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미운 마음은 안 들어요. 왜? 그 주인이 안 쫓아냈으면 이모를 못 만났을 수도 있잖아요. 진성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나서신 건 그 주인이 쫓아냈기 때문이니까요. 민주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인연이네. 그러게요. 다 인연이에요. 진성이 서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랑 만난 것도 이렇게 가족이 된 것도요. 서연이 얼굴을 붉히며 진성의 팔을 쳤어요. 아, 오빠. 부끄럽게. 다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의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형, 나중에 결혼하면 나 용돈 많이 줄 거죠? 야, 이 녀석아. 민주가 아들 머리를 툭 쳤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나 남자친구잖아요. 이제 가족인데 뭘. 진성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용돈 줄게. 대신 공부 열심히 해. 진짜요? 약속이다. 또 한바탕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진성은 둘러앉은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였어요. 가족도 없고 기댈 곳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모라고 불러도 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족이 되어줄 사람들. 진성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민주가 그걸 알아채고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진성아. 네, 이모. 할머니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주가 말했어요. 손주가 이렇게 잘 됐으니까.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게 사니까. 진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래, 그러렴. 민주가 진성의 손을 토닥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받은 만큼 베풀면서. 네, 이모. 진성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민주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야, 이제 이모는 무슨 이모야? 네. 이제 곧 우리 서연이랑 결혼할 사람이 무슨 이모래. 어머니라고 불러. 진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평생 불러보지 못한 호칭이었어요. 진성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어머니. 진성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민주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코를 훌쩍이며 진성의 손을 꼭 잡아줬죠.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진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생겼어요.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생겼어요. 진성은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20년 전 치킨 한 마리. 그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였죠. 베푼 만큼 돌아오고 받은 만큼 갚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고 그게 인연이었습니다. 치킨 한 마리의 기적.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받은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괜찮아요.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사연이나 오늘 이야기 감상평,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